조직이 곧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거든요. 조직에서 떠나는 순간 나의 조직의 배경은 이제 없어져요. 워크 중심의 커리어가 힘들어요. 60세, 65세 퇴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공허감과 우울감에 빠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년 때부터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자, 초고령 사회는요, 이제 일본이 옆나라 선배잖아요. 먼저 2007년에 먼저 초고령 사회를 이제 겪은 일본인데, 이게 이제 신간 중에서 좀 일본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신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라이프 커리어인데요. 우리가 커리어 하면은 일만 생각하죠. 막 경력 관리 다 일이잖아요. 근데 그 워크 커리어라고 해요. 일 중심의 커리어 관리.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현역으로 활동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60세, 65세에서 내가 몸담던 조직, 그러니까 내가 전문직이 아니면 조직에서 떠나는 순간 나의 조직의 배경은 이제 없어져요. 워크 중심의 커리어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직이 곧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그 다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곧 나의 인생 이런 분일수록 60세, 65세 퇴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공허감과 우울감에 빠져요.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년 때부터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라이프 커리어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중심의 커리어만 생각했지 정작 나의 인생을 커리어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지금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 소홀했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이 사회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누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이 곧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 나왔을 때 조직의 힘 없이 그럼 내가 만약에 수입이 필요하다면 나는 뭘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제3의 수입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았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를 해요. 근데 뭐 100세 시대까지 살던 안 살던 제가 보니까 지병이 없으면 80대, 90대까지는 거의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제3의 수입원이 필요하면은 내가 브랜딩 돼야 되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본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시대에 나는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사회에 어떻게 그 도움이 되고 뭐 다시 자산으로 환원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인생을 예습하라를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책이에요. 일본도 고령화 사회가 한국보다 먼저인데 여전히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이프 커리어가 이제 2024년에 나온 신간인데요. 한국에서도 뭐 번역서가 있는 저자 두 명이에요. 그래서 하라지리 주니치 경제학자 주로 이제 공부하는 샐러리맨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치바 토모유키는 이제 인맥과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를 주목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 고민은 한국 사회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100세 시대가 누구에게나 축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세 시대가 되면 다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는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다수일까? 그거도 의문이 들고요. 대부분은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100세 시대는 무거운 시대예요. 직장에서 나와 아니면 직장이 없는 저처럼 이게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건 고인물이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이상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겁게 다가와요. 근데 이거를 무겁게만 바라보지 말고 고민한다고 뭐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냉정하게 자기를 분석해버려요. 정말 냉정하게. 주변 사람보다는 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의견을 듣거나 냉정하게 자기 분석을 하래요. 이게 무조건 잘한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상품성이 있는 그런 건 건지 내가 이게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건 건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주문을 해요. 그 다음에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은 막 근사하게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을 업데이트해서 수익이 줄더라도 뭔가 내가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하는 그런 거를 한번 개발을 해라.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정도의 생각을 하라고 해요. 실제로 이 책이 타깃으로 하는 독자층이 제 세대예요. 1970년대 직장인.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은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대다. 그 다음에 조직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답은 내 스스로 자율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커리어 책이 강조하는 거는 바로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은 자기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대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책만 읽고 덮었어. 실천은 안 해. 그럼 그냥 책 소비한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책을 한 줄만 읽더라도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할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책을 읽을 때 막 꼼꼼하게 막 읽진 않아요. 막 일로서 막 그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저는 그 와닿는 문구를 위주로 일단 메모를 하거나 뭐 낭독을 한 후에 실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의 항상 이 책을 읽었을 때 나의 일과 연관을 시켜야지 이게 와닿는 거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제 자율성, 자기 분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출판 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번역이라든지 외서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외서 기획, 그다음에 기고하고 글 쓰고 이러는데요. 요즘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이 책을 점점 안 읽거든요. 영상 시대를 맞아서 요즘은 이제 뭐 출판사의 경쟁자가 다른 출판사가 아니라 이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썼거나 출판을 했을 때 이제 젊은 세대나 특정 세대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는 출판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노인 독자층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 세대가 노인이 됐거나 그 사람들이 글을 읽어줘야지만 이제 또 비슷한 세대가 좀 통하는 콘텐츠가 될 텐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제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좀 있는데요. 그 60대 초반의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노안 때문에 책을 못 읽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뭐 큰 글자 책이라든지 출판의 방향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더 냉정한 자기 분석이나 시장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막 불안해할 게 아니라 내가 하던 각자의 어떤 영역을 노인 앞으로 제 세대가 나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소비자로 끌어들이려면 뭐가 필요하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평생 현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조직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답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책은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초고령 사회 일본의 새로운 아이콘이 바로 현재 새로운 만행 지폐의 주인공인 시부사와 H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요. 사실 시부사와 H는 이제 19세기 태어나서 1931년에 사망을 했는데 91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뚜렷한 정신으로 살다가 가요. 일본이 가장 모델로 삼는 액티브 시니어예요. 물론 한국도 모델로 삼고 이제 최근에 배우 이순재 님이 이제 91세에 같은 나이에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는데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인데 시부사와 H는 뭐 사실 뭐 고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기업가분들한테 굉장히 롤모델인 그 도덕 경제,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한마디로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경제인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연구한 시부사와 H는 노년의 시부사와 H예요. 평생 현역. 그다음에 문명의 노인론을 이제 얘기했던 그 시부사와 H를 좀 연구를 했는데요. 문명의 노인이 뭐냐면은 치매 걸리지 않는 노인이에요. 그때 치매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일본에서 이제 시부사와 H의 어록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보거든요. 나도 액티브 시니어처럼 살아야지. 나도 평생 현역처럼 살아야지. 나도 뚜렷한 정신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어록을 많이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일본에서도 유명한데 항상 그 몸을 움직여라.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이런 말을 그 대표 저서인 노노아 주판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요. 움직여라 몸을. 그 다음에 늘 배워라. 그 다음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라. 젊은 세대한테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되고 싶은 그런 노인들의 어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져왔고 사실 이 책 덕분에 시사 일본 연구소와도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뭔가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인연이 좀 생기잖아요. 불확실하더라도 요즘은 그런 불확실을 너무 불행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오늘 무사하게 살았으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을 좀 즐기려는 노력을 해요. 또 제가 아마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불확실에 좀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직장이나 조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생산적이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일본 사회와 시부사와의 목표가 일치해요. 그래서 아마 한 나라의 최고위권 집회의 인물이 됐다는 거는 그 나라가
시대 정신으로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부사와 H가 바로 이제 단순히 기업가 이런 게 아니라 또렷한 정신, 배우는 자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이게 지금 초고령 일본 사회, 또 현재 한국 사회가 사실은 목표로 하는 그런 노인의 모습인데요.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라. 내가 늙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경영이든 인생이든 본질은 책임이다. 그래서 책임이 곧 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을 맞이할 때까지 가능한 건강하게 활약을 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제 이제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시부사와 H가 이제 신권 만행 집회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NHK 대하드라마에서 조명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만행의 집회니까 조명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개봉이 돼서 일본 영화 국보에서 이제 주인공 가부키 배우로 출연했던 요시자와 료가 시부사와 H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NHK 월드 재팬 코리안 방송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NHK 출판사 책이라서 이 시부사와 H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네, 주목할 거는 여기 NHK 월드 재팬 코리안 라디오 하나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제작진의 연령이 좀 높아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도 어떤 일본의 고령 사회라든지 뭐 시설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배우는 게 좀 있는데, 제가 읽었던 일본 그 신간 거기 했던 이야기들과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신간 분석을 좀 해보면서 미리미리 이제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고령 사회의 어떤 모델 이런 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 제목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건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만 우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노인도 공존할 수 있는 나라 를 꿈꾸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내 소설이에요. 정성문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약 30년 후의 미래를 그려요. 약 30년 후에는 대부분이 노인이거든요. 한국에서도 거의 뭐 40% 정도 노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근 미래를 상상하는 픽션이에요. 이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기본 100세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위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의 막대한 지지를 얻은 그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서 나를 뽑아준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요.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이라든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사회보장을 폐지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살 수 없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진압해요. 뭐 이런 좀 디스토피아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젊은이 대 노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인 혐오 범죄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오늘도 뉴스를 봤더니 노인만 이렇게 노리는 그 택배로 가장한 어떤 그런 남자가 붙잡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노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있어요, 일본에서. 노인 혐오. 한국도 있겠죠.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를 뺏어가잖아. 평생 현역이 노인한테 좋지만 젊은이한테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내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노인이 당연히 미움이 되고, 왜 한국도 최근에 이제 뭐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면 막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의견도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완전히 픽션이냐라고 할 때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소설의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를 우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노인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전 세대가 균형을 맞춰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제가 이 발표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계속 강조했는데, 노인과의 공존이죠. 공존이란 뭘까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젊은 세대는 노인을 존중하는, 그래야지만 공존이 되는 거잖아요. 군림하거나 우열이 있게 되면 공존은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저한테 큰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출판사에서 관심이 있었던 어떤 그 일본 신간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책, 이 방송 하면 누구나 그거 아는 국민 방송, 또 뭐 국민 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NHK 100분 명저라고 하는 시리즈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도 이제 뭐 독서를 뭐 한국보다 많이 하지만 점점 안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뭐 동서양 명저들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고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뭐 이미 아는 것 같아서 안 읽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쉽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현재의 그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결합을 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좀 많이 좀 읽었던 책이, 아마 누구나 아실 거예요. 시몬드 보부아르의 노년.
한국에서도 노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책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제 페미니스트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그 노인 문제를 먼저 프랑스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작가라고 해요. 시몬 드 보부아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사회에서 이게 당시 이제 뭐 20세기니까 노인이 이제 생산을 못하면 폐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가 과연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이거는 문명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문명사회의 스캔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은 뭐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사회에서 노인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일을 못 번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정상인가?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시몬 보부아르의 노년을 분석한 일본인 저자 우에노 치즈코도 일본이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해요. 특히 일은 나의 정체성,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거가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강한 나라일수록 이 문제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나는 쓸모가 없는 나야. 그거에 대해서 좀 사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은퇴를 하거나 아픈 내가 일을 못했을 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폐품처럼 취급돼도 되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